반갑습니다. 신태순입니다. 16살이시고요. 성함을 안 적으신 것 같네요. 음,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 성함도 적어주시고 하죠. 이제 학생이신데, 글을 잘 적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신 티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제 말을 무조건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음, 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냥 음, 좀 기존에 생각하던 거에다가 그냥 좀 관점을 조금 다르게 넓힌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의 한계를 무한대로 표현한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걸로 감동을 느끼시거나 이런 것들 너무 음, 감사한 부분이고 한데요.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책을 보실 때, 어, 내 생각을 확인하고, 역시 내가 맞았어.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 보면은, 음, 약간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정답, 내가 이미 고착된 그 생각이 맞다라는 것만 입증해주는 책들만 본다거나, 혹은 그 책 안에서 내 생각을 증명하는 부분만 골라서 그 부분만 나한테 눈에 들어오던가 해가지고, 아, 네, 역시 나는 너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생기거든요. 지금 본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라고 한 거예요. 음, 네, 뭐, 요런 얘기들, 네, 중요한 얘기고, 멋진 얘기고, 네,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 하나씩 해보면서 좀 더 구체화돼야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음료 사업, 뭐, 어떻게 이런 걸 해가지고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한 달 동안, 네. 일단 실행력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질문 주신 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걸 바로 시도를 해보신 거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음,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이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증명하고 싶고 입증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뭐 선택적으로 안 하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지금 시험 점수에 대해서도 지금 스스로 점수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음, 합리화시키는 얘기도 지금 적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적을 제가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얘기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본인의 그 불리한 상황을 반대로 입증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거나 그걸 분노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책들에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기존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본인은 고립될 겁니다. 그래서 음, 외롭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게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입증을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음, 부모님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 못 해주고 날 몰라보고 그들이 틀렸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임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랑 이런 환경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하면서 내 일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난 성적 필요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지금 또 책에 나와 있는 것에서 이거를 가지고 갖다가 붙였죠. 지금 본인이 점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계속 생각을 책에서 고립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위험해질까 봐 요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뭐 되게 "위험하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책을 읽기만 하지는 마시고 책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만약에 제 책을 읽었으면은 이 책에서 내가 어 배운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기존에 알던 것들과 연결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뭐 세 번째는 내가 이 책을 바탕으로 딱 실행할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가 이 책과 다른 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한 4-5 가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책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많은 책들이 작가의 주관적인 경험이랑 생각을 통해 가지고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매번 그 책들에 대해서 어 '정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거나 쪼금 비판적이지 않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책을 계속 보면서 충돌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본인이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 설립을 하고 있다가 다른 내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납득이 됐을 때 또 혼란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 자체를 읽는 것 자체는 너무 훌륭한 것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 꼭 가져 보시고요. 노트로 손으로 적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여러 번 곱씹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책을 여러 번 좋은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구체적으로 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 한번 볼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달라고 본인한테 약간의 테스트 겸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왜냐면은 사업가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잘하는 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한테 질문할 때도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이 틀려 버리면은, 혹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방향성이 잡혀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까 이렇게 주셨던 이 내용들은 본인 배경 쭉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관심 분야나 이런 얘기, 제 책에 대한 감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다음에 인제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딱 몇 개만 딱딱딱 주셨어요. 앞으로 누군가한테 질문을 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상대방한테서 올바른 답을 얻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요청드린 거고요. 어 네, 좋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일단은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보실 것 같은데 제 책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과 관련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도 보시면은 본인 결이랑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실 거라서, 창업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업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사업화하는 거,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수익화할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운영 순서나 절차가 없어 혼란스럽다.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생기고 실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싶지만 순서가 없다 보니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좋습니다. 창업 실행 절차를 관련 창업자문 직접 네. 이런 시도를 하셨네요. 네.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다. 네. 질문을 보다 보니까는 본인이 스스로 순서나 절차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고 계신데, 그래서 아예 실행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부를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히 정답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방법들을 대충 실행을 해 봤는데 '나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어
단정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업에 있어서 엄청 막 정해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대충의 방향으로만 존재하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창업을 해 가지고 수익화하는 과정까지 누구는 법인을 먼저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자금을 먼저 조달하기도 하고, 누구는 고객을 먼저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책을 먼저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제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강의를 듣거나 책을 듣거나 하면서도 정리가 안 된 것은 뭐 그들이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해 봤더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답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창업에 그렇게 막 정해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딱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맞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요거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저만의 인제 일반론적인 그런 창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로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한테 맞춰 가지고 해 가야 됩니다. 자, 뭐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보셨다라고 했으니까는 창업을 해 가지고 인제 아이템이 있겠죠. 아이템이 있으면은 적어 봐야 돼요. 글 손으로 적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품인지, 뭐 어떤 서비스인지가 있겠죠. 그리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떤 소개 서비스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 자, 그다음에 어 핵심은 고객이죠. 고객. 그러니까 누구에게 팔 것인가, 혹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쵸? 이거에 대해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누가 이 제품으로 제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어, 왜냐면은 뭐 누가 동화책을 만드는데 어른한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들어 놓고 고객을 뭐 성인으로 산정을 해 놓는가, 이런 것들의 그런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방금 그거는 딱히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내가 앱 서비스를 만드는데 아이폰용 앱을 만들어 놓고 구글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산정 짓고 그들에 맞춰 가지고 특성을 파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쟁사나 벤치마킹 할 곳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백기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들의 초반을 보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출발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먼저 시작을 했다던가, 뭐 자금을 어떤 식으로 뭐 모았다던가, 이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정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비슷한 게 꼭 나랑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 뭐 그런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체들을 보면서 이제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해왔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그들이 어떤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이런 기록들을 남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짤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게 순조롭게 그냥 무조건 다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 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아닙니다. 자, 요 정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장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고객 파악이라던가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그림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 두루뭉술하게 그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지금 그냥 이 아이템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보통 그렇게 하면은 하다가 막히고 안 되네 이러면서 몇 번 하다가 고객들이 반응 없네 이러고 막히고 그만두고 합니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이 꽂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나 좀 상상할 수 있는 본인이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시나리오나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면은 어떤 걸 해볼까요? 온라인에 저희 그 사각지 쿠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인스타그램도 한번 보세요. 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쿠키예요. 우리가 좋은 그 재료로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쿠키 잘 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건강한 쿠키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요. 비건 쿠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게 누군가 어떤 고객에게 타겟팅이 되고 있는지 환자 혹은 뭐 아이들 이게 특정이 되어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파악이 됩니다. 이게 그런 일종의 키워드겠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글들을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글들을 본다는 게 그 상위 노출된 글들이에요. 구글에서. 자, 구글에서 그 상위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소비자들, 그러니까 검색 소비자들의 선택을 오래 꾸준히 받아온 글들이에요. 그러면은 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고객들의 의도가 그 글들, 상위 노출된 글들에 잘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글들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런 정보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구체화시켜가지고 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 관련 키워드들 또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면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연관 키워드들 같은 게 계속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점점 내 고객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전면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들, 인스타그램은 이제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것들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 그런 상상 시나리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창업의 과정이라는 식으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창업의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내 상품이랑 고객을 특정 지은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뭐 벤치마킹을 하고 이러다가 블로그로만 판매 잘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일단 블로그를 시작하자. 이러면서 여기서 키워드들이 파악이 됐으면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키워드 질문 가지고 답변을 시작을 하는 거죠. 답변이 아니라 이제 글을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본인이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했는지 모르니까 뭐 스포츠 음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음, 음, 본인이 그런 걸 팔았다고 했죠. 우리는 왜 스포츠 음료를 마셔야 하는가? 네, 물이 아니라.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고객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납득되는 내용을 본인이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음료 사업을 했겠죠. 혹은 그거를 납득시킬 수 있을 공부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챗GPT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납득시킬 만큼의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어야 하는 거고요. 이 답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창업자가 온전히 어떤 제품이나 특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창업이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창업자가 성장을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 과정에 대해서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음, 뭐 본인이 강의도 듣고 이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센터나 뭐 그런 뭐 벤처기업 협회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아, 뭐 멘토링 같은 것들도 막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저런 창업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도에도 아마 있을 것이고,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뭐 무료로 이렇게 뭐 신청해가지고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또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한테 열정만 있고 그 애정만 있고 절박함만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런 식으로 절차들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무조건 맞는 절차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고객들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고객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겠다. 고객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뭘 궁금해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한 것을 내가 얼마나 잘 답변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고, 혹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혹은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고, 뭐, 혹은 고객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 음, 고객 스스로도 모르는 그런 숨어있는 니즈를 나는 좀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이제 그 창업가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여기 과정에 뭔가 정해진 길이 막 있진 않겠죠. 오직 그 절박함이랑 진정성인 거죠. 난 진짜 이 사업 아이템으로 사람들한테 꼭 도움을 주고 싶어. 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이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는 계속 꺾일 거예요. 왜냐면 계속 거절을 받을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거절하고 실패가 생기면 바로 그 포기를 한다. 음. 그러면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구나. 그 정도로 진정성이 있지 않았구나.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포기 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난 진정성 1 플러스, 절박감 1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계속 쌓아가면 계속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되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는 단계까지 됩니다. 웬만한 문제. 그 단계 갔을 때 엄청 성장하는 상태가 돼 있겠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기도 좀 덜 당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눈에 빛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자들한테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꾸며대듯이 숫자 조작으로 그냥 음, 장난치면서 그냥 투자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으로 어, 사업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자금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제 미리 고객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충분히 미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 자본을 적게 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창업을 해 가지고 음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 봤는데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 봤는데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패배주의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업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나는 대학도 안 가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성과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하지 말아야 돼." 약간 이런 식의 이상한 합리화를 가지고 어 가짜 절박함을 가지고 창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자기도 괴롭히고 주변도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그만두시고 혹은 이제 정신을 이렇게 번쩍 차리시고 새롭게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린 상황에서 이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주변에서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주절주절 길게 얘기를 했는데, 글을 쓰는 그런 걸 보니까는 잘 쓰실 거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하셨을 것 같거든요. 에, 음, 일단은 이미 남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칭찬드리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을 조심스럽게 해드립니다. 이제 음, 대단한 결정을 하는 건 맞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음,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공부를 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거나 이런 방향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게 좋아서, 이게 맞아서, 이게 끌려서 하는 그런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에너지로 쓰셔야 되고, 쓰실 수 있게 돼야 돼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방해해서 응원 안 해서 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방패막으로 이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경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얘기지만은,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16살에 창업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부터 뭐 중고등학생 분들도 가끔 제 책 보고 창업했다 뭐 그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계셨었고요.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세차하는 그런 창업한다라고 하면서 맨날 강의 들으러 왔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네, 중학교 때 포항에 살았던 중학교 때 뭐 친구도 생각나고, 하여튼 힘내시고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꼭 제 책을 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인이랑 한 6살 차이 나는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봤으면 좋을 책들을 제가 다 쓴 거거든요. 이런 책들도 보면은 이제 태도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보실 수 있고, 요 책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런 책들 보시면은 창업을 하면서 조금 자기 자신도 지키면서 내 속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창업해서 돈 벌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걸 통해서는 본인이 좀 그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변 인간관계를 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뭐 흐트러지거나 흔들리거나 좀 중심을 잃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참고해가지고
책 읽는 거 좋아하시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쭉 결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16살 화이팅!